인터넷 전문가 네. 신비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개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 뭔 개소리야! 어떻게 하면 놀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방금 생각났어요. 네, 좋습니다. 네, 왜 인터넷 전문가란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오늘 나오신 이유가 페이스북 메타 소개하려고 메타 관련해서 얘기하신다고 이제 전해 네. 들었어요. 네. 최근에 메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좀 난리가 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메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메타라고 하니까 좀 네. 낯설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친숙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죠. 네네. 우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걸 이제 운영하는 그런 회사죠. 이제 회사가 회사 이름을? 이름이 메타입니다. 네, 메타를 바꿨죠, 네, 그렇죠? 원래는 맞아요. 페이스북이었는데 사명을 그 네네. 이름을 메타 플랫폼스라고 바꿨어요. 뒤에 뭐 더 있군요. 네, 메타 아, 플랫폼스 그냥 메타로만 INC입니다. 어이, 오. 한국 최고의 인터넷 전문가. 이 뭔 개소리야! 끝나고 한 대 맞으려나 보네. 다시 고소하려고. 네. 그런데 이 메타가 왜 실적이 이름도 바꾸고 해서 잘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주가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이게 주가가 뭐 실적이랑도 25% 하루 만에 이렇게 빠졌다고. 네. 근데 실적 발표 후에 이 주가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건가요? 네, 실적 발표가 결정적인 영향이었죠. 근데 또 이 실적이 뭐 완전히 나쁘진 않은데 네. 주가라는 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반영하잖아요. 근데 네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그 실적 발표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 그냥 폭락한 거죠. 지금 실적이 빠진 걸 보아하니 미래에도 이런 추세가 쭉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실적이 그럼 우선 실적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적이 빠졌냐라고 보면 사실 빠지진 않았어요. 그 지난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을 네네.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할게요. 40조 4천억 정도를 했어요. 4분기 매출이요? 매출이. 아, 근데 이게 네네.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20% 증가한 수치니까 네네. 중간. 매출이 20% 늘었으면 엄청 잘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잘한 왜 것 사람들이 같은데 뭐 실적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메타가 투자를 최근에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메타버스 이런 쪽에 새로운 뭐 이 페이스북과 그 인스타그램에 의존하는 비즈니스에서 새로 이제 메타버스나 뭐 VR, AR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좀 줄었어요. 이익이 뭐 한 영업이익이? 8.3% 정도 줄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네, 전년 동기 네. 대비 이제 8.3% 줄으니까 이제 뭐 사실 줄은 거는 우리나라도 카카오나 네이버나 매출이 많이 늘어도 이익이 줄 때 많거든요. 진짜 뭐 새로운 사업 네, 시작하면. 뭐 이제 마케팅도 세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익이 주는데 네네. 그랬다고 뭐 그 다음 날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일은 별로 그쵸.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익이 줄었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앞으로도 줄어갈 것이구나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왜 앞으로 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이 메타버스나 이런 새로운 VR, AR 뭐 이쪽 분야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감소하는 거는 이제 당분간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네. 이게 그러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메타가 가려는 방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모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매출이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니지만 뭐 계속해서 애플 때문에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왜 주가가 폭락했냐. 예. 단순히 매출이 뭐 이익이 줄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이것 때문에 폭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뭐 외신이나 언론에서는 첫 번째 이유로는 애플을 들고 있어요. 애플이 앱 추적 투명성이라는 정책이 앱 추적 투명성. 추적 투명성. 트래킹 노력하지 마요. 노력하지 마요. 네. 네, 그 ATT라고 부르는데 끝까지 영어 무식히 영어에 꽂히셔가지고 앱 추적 투명성이라는 정책을 작년 4월에 처음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이제 광고 회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지만 거기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이트에서 본 게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그렇죠. 광고를 해. 맞아요. 페이스북이 너무 무섭잖아. 가끔. 페이스북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있지? 너무 잘 알고 있어. 맞아, 내가 맞아. 갑자기 뭐 가방 하나 사려고 하는데 계속 가방 광고가 떠 막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누구나 다 있을 텐데 그게 이게 앱 추적
이를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페이스북이 내가 사용자 활동을 사용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기존의 애플이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작년 4월에 애플이 이건 동의 없이 지금까지는 좀 되는 경향이 많았으니까 네네. 이 동의 절차를 강화하겠다. 이용자 동의 절차를. 그래가지고 이제 4월에 새로 업데이트된 그 iOS에서부터는 딱 그 메시지가 떠요. 지금 동의하시겠습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왓츠앱이 너를 앱을 지금 너의 활동을 추적하려고 하는데 너 동의하니? 라고 했을 때 그 추적은 광고에 이용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뭐 대체로 싫어 이런 맞아요. 많이 넣을 수 뭐 있잖아요. 당장 좋진 나한테 않을 것 같. 당장 나한테 유용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절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핵심 비즈니스가 광고고 97%가 매출이 광고에서 나거든요. 네네. 근데 97% 매출 중에 핵심은 또 이 타깃 광고란 말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거를 페이스북이 광고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 타깃 광고에 하려면 이제 이용자를 추적해야 되는데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애플의 그런 정책, 또 구글도 그런 정책을 이제 바꿨거든요. 이런 모바일 플랫폼사들의 그런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네. 페이스북이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이제 페이스북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언론이나 이제 네. 분석가들도 네, 네,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한 12조 정도 당장 내년에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이게 실제로 올해 페이스북이 매출이 줄어든 것보다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하회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아마 이런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기대보다 못한 것이 있고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데 이용자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 4분기에 감소했어요.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용자가 처음으로 조금 줄었는데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성장률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가 실제 이용자가 줄어든 거죠? 실제 접속자가 어. 이제 페이스북이 창립 이후로 처음으로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신입 기자들 채용한 뒤에 20대 기자들은 페이스북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계정 다 처음 만들더라고요. 네. 배우미 페이스북, 기자. 저도 페이스북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초반에 한 대학교 초반에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뒤로 다른 플랫폼으로 저도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저도 그냥 대세를 따라서 넘어가긴 했는데 좀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 이유가 늙은이들이 뭘까? 많이 써서 그래. 늙은이들이. 그런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뭘까 좀 네네. 궁금하긴 했었어요. 저도. 근데 모든 이제 플랫폼은 예. 어떤 그 유행을 흐름을 싸이월드도 옛날에 많이 했지만 지금 안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이게 다 이게 생사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제 약간 내리막에 있는 거죠.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유저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40대, 50대 이제 인터넷 경로당에 내가는 기분이다. 주로 쓰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네. 아재들이 많으니까 잘 안 들어오게 되고 그쵸, 이런 게 그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페이스북 유저가 이제 라이브 유저가 줄어들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 만약에 이제 이용자가 준다고 해도 신규 시장을 막 이제 진출해서 그게 또 계속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 페이스북은 엔간한 데선 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줄어드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렇다고 페이스북이 이유자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그 메타 자체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건 아니에요. 메타는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빠진 사람이 결국 인스타그램 가거든. 네. 그래서 인스타로 넘어갔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뭐 사실 뭐 페이스북에 빠져서 구글이나 뭐 애플로 간 게 아니고 네네. 인스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스냅챗 이런 데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당장 이게 엄청난 큰 충격적인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용자 감소라는 어떤 네. 큰 변곡점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외신 보니까 근데 아예 유럽에서 사업을 접는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업을 접는다 이건 아니고 네. 우리 접을 거야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이 정도의 협박 아. 페이스북의 협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원래 유럽하고 미국하고 서로 이제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내줄 수 있는 협약 같은 게 있어요. 프라이버시 실드라고 해서 이거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이 실드를 받은 기업들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이제 협약을 맺고 있었는데 근데 재작년인가요? 그 유럽 그 법원에서 이 협약이 지나치게 개인들의 정보를 개인 주권을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이 협약 무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계속되면 이제 데이터 주고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으면 아예 서비스가 이제 그쵸, 어렵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럼 새로운 협약 기준을 이제 데이터 주고받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만들어졌어요. 정부나 이제 국회나 유럽 의회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네네. 서로 이제 미국과 유럽은 서로 그 미국 정부는 야 많이 주고받을 수 있게 해야지라고 그쵸, 하는 그쵸. 거고 유럽은 조금만 줘도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우리 FTA 협상하듯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좀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이게 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야 이 상태로라면 우리 X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쵸, 빨리 안 해주면 나 유럽에서 사업 뺀다. 사업 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업을 뭐 빼긴 뭘 빼겠어요. 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쉽게 시장 철수를 하나요, 그리고 기업이? 뭐 이제 언론 보도로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뺀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극적으로 나왔는데 정확한 워딩은 일부 사업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예요. 일부 사업이 일부가 또 얼마나 낼지도 그 모를 일부가 수도 뭔지도 있다. 얘기 안 했고. 아, 그렇죠. 아, 네. 아, 뭐 어쨌든 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애플 정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뭔가 메타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이 네네. 아마 10년쯤 전부터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페이스북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PC에서 시작을 했지만 페이스북이 확 이제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한 것은 모바일과 그렇죠. 함께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모바일이라는 그 컴퓨팅 플랫폼은 이제 구글과 애플이 가지고 네, 있잖아요. 이 운영 체제를 플랫폼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은 구글과 애플 위에서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들의 정책 변경에 페이스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이제 위험한 거죠. 남의 플랫폼 위에서 돌아간다는 게 그래서 10년 전부터 마크 저커버거는 이제 네. 오큘러스를 인수할 때 차세대 오큘러스를 컴퓨팅 플랫폼. 플랫폼을 우리가 이제 이끌어 가겠다. 그게 이제 오큘러스라고 그런 걸로 VR 이런 걸로 본 거죠. 네네.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은데 모바일 플랫폼을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휴대폰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다 실패로 돌아갔지만 근데 결국 그 두려움은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죠. 애플이 그 광고 네. 정책을 바꿈으로 해서 페이스북이 실제로 매출에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10년 전에 인수했던 그걸 기반으로 네. 그러면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 가자. 그게 뭐냐? 메타버스다. 메타버스에서 내가 새로운 애플도 구글도 없이 내가 거기에 플랫폼을 먹겠다. 내가 30% 떼먹겠다. 내가 오큘러스가 세상을 지배하겠다. 뭐 이런 네. 내가 30% 빼먹겠다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새로운 네. 플랫폼이 진짜 그 메타버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페이스북은 그쪽에 운명을 걸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확실히 사람이 스케일이 크네. 모바일 그러니까요. 플랫폼을 못 가질까봐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다니. 사실 뭐 이런 거 외에도 페이스북은 뭐 이런저런 잡다한 맞아요. 일들이 이슈들이 잡다하다고 좀 할 수는 많이 없지 꽤 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회사 그렇죠. 내부에서도 네. 이슈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서 네, 작년에 또 그 내부자 고발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페이스북이 뭐 다 알면서 뭐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걸 알면서 뭐 맞아요. 좀 묵인했다 자기네 맞아요, 뭐 맞아요. 그다음에 또 뭐 가짜 뉴스 이런 거가 뭐 퍼지는 거를 방조했다. 열심히 막지 않았다 뭐 그런 이제 폭로가 있었죠. 그래서 막 월스트저널에서 이제 크게 쓰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여전히 의회에 불려다니고 네, 혼나고 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사면 초과라고 봐야겠죠. 뭐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 적이 되고 있는 네, 부분이 규제적인 있더라고요. 면에서도 좀 네. 위협을 받고 있고 글로벌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좀 위협을 받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이용자는 줄기 줄어들고 시작했고 뭐 주가는 확 떨어졌고 그렇고 애플은 아직 메타는 광고- 갈 길 멀어 보이고 광고 정책을 바꿨고 메타버스가 진짜 밥줄도 약간 될지는 사라져가고 그렇죠. 있고 작년 초에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도 페이스북이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그게 네. 거의 그 고발된 내용이랑 거의 유사한 것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제 뭐랄까 성장통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너무 성장한 회사니까 네. 큰 옛날에 큰 갱년기? 위대한 회사들은 한 번씩 이런 게 있어요. 그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네. 쪼개냐 쪼개지 않느냐 이런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모바일이 도래하면서 PC가 이제
사그라드는 이런 네네. 경험이 있었고 애플도 뭐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위대한 기업들은 큰 위기를 한 번씩 맞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그쵸, 또 그쵸. 봐야죠. 그 위기를 잘 겪어서 다음에도 또 살아날 수가 드무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근데 페이스북은 아직 그 정도까지 위기는 아니고 네네. 주가가 폭락했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고 주가는 또 금방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뭔가 거기서 시그널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핵심 비즈니스에 지금 애플 때문에 위협이 왔다. 이건 좀 네. 중요한 이슈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앱 추적 투명성에서 네네. OK 버튼을 누르는 사람 비중이 지금까지 25%라고 그래요. 그래도 많네요. 생각보다 많죠. 생각보다 많- 네, 좀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4% 정도였는데 이게 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뭔가 그래도 광고를 보여주는 게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수 있나 봐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 다른 면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냥 있다. 아무리 하고 그냥 누르는 약간 그런 네, 식으로. 우리 액티브엑스 오케이 맞아, 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한테는 조금 다행인 징조죠. 뭐 25%가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처음에는 4%뭐 이렇게 나오다가 그렇죠. 지금 한 1년 새에도 뭐 25%까지 올라갔으니까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알겠습니다. 얘기 전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